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억 원을 모으는 사람들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비밀, 바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왠지 모르게 부자들은 더 쉽게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들을 함께 파헤쳐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테크 비법이나 투자 기술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강력한 바로 그 질문들이죠. 아, 나도 1억 모으고 싶다. 언제쯤이면 1억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막연히 모으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죠. 목표는 있지만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이 없다면 꿈은 그저 꿈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1억을 모으는 사람들은 단순히 소망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마치 항해사가 나침반과 지도를 보듯 명확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 나는 1억 원을 모아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돈 그 자체를 넘어 돈을 모으는 이유, 즉 여러분의 진정한 목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동기부여가 오래가지 못해요. 목표가 불분명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게 되거든요. 1억 원이라는 종잣돈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으로 쓸 건지, 아니면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배당금 생활을 위한 기반을 닦을 건지, 혹은 나만의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소중한 자금으로 활용할 건지 등 여러분의 진정한 욕망을 파고드는 질문이죠.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을 끊임없이 공부하게 되고, 어떤 지역에 어떤 집을 살 것인지, 대출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됩니다. 배당금 생활을 꿈꾼다면 어떤 기업의 주식을 얼마나 모아야 할지,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등을 치밀하게 따져보게 되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는 여러분이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헤쳐나갈 때 등대처럼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두 번째 질문, 내 현재 상황에서 1억 원을 모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니라 발을 땅에 딛고 현실을 직시하는 과정입니다. 1억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약, 부수입 확보, 그리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의 현재 소비 습관, 수익 구조, 그리고 자산 현황을 냉철하게 돌아보게 만들고 개선점을 찾도록 이끌어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가계부를 작성하는 습관은 여러분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불필요한 지출을 파악하고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커피 한 잔, 배달 음식 한 번이 모여 한 달, 1년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돈이 과연 나 1억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매 순간 던져보는 겁니다. 마치 나의 소비를 감시하는 작은 스승을 곁에 두는 것과 같죠. 또한 앱테크나 소액 부업처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활용하거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죠. 짠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1억 모으기를 위한 필수적인 생활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모은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무리한 투자나 고위험 자산보다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안전자산을 통해 종잣돈을 착실하게 불려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안정적으로 씨앗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1억 원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진다면 5천만 원을 먼저 목표로 삼아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성취감은 다음 목표를 향한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월급만으로는 1억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고 연 2.5%의 이자율만 적용해도 5년 3개월이면 1억에 가까운 금액 약 9,982만 9,800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절약과 부수입이 꾸준히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겠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1억 원을 모은 후에도 나는 이 습관들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이 질문은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넘어 지속 가능한 부자 마인드셋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1억 원을 모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자산 증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1억 원이라는 종잣돈을 성공적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이미 절약 습관, 현명한 자산 관리 능력, 그리고 목표를 향한 끈기 있는 마인드셋이라는 귀중한 자산을 얻게 됩니다. 이 자산들은 돈보다 더 값진 것이며 평생을 가는 재산이 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이 1억을 모은 후에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지배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긴장이 풀리거나 보상 심리로 인해 다시 예전의 소비 습관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심지어 100억 원이든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도 자신의 원칙과 습관을 꾸준히 유지합니다. 그들은 돈을 벌고 모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루틴과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며 지속적으로 실천합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이 세 번째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안전자산을 넘어 분산 투자를 배우고 더 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도전하는 것이죠. 1억 원을 모으는 것은 단순한 숫자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돈을 대하는 태도를 성숙시키는 깊이 있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꾸준히 답을 찾아나가며 행동으로 옮긴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1억 원을 모으는 성공적인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질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당장 펜을 들고 여러분만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그 답 안에 여러분의 밝은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